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기 코치 이종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근육의 이완이라는 편을 했는데 오늘은 단위와 목표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어요. 단위라는 거예요. 그 단위라는 거가 사전상에 어떻게 의미가 돼 있습니까? 영어로는 유니트 이렇게 돼 있던데.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그거하고 우리 연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걸 갑자기 왜 얘기하고 그러셨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단위라는 놈하고 그 목표라는 부분을 이렇게 따로 스타니 아저씨가 장에서 뭔가 얘기를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냐. 제가 또 읽어보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게 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알아봐야 될 시간. 그동안은 이제 뭔가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엔 좀 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하고 목표에 대해서 어쨌든 범주가 무슨 과학적인 이런 거보다는 배우에게 필요하다라는 범주에서 이걸 활용하는 거라서 그분이 이 단위라는 단어를 선택을 왜 하셨을까라는 것하고 그 뒤에 보면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도 아니고요. 자, 목표가 또 어떻게 사전에 나열되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읽어가 주시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으로 삼음 또는 그 대상. 그렇죠. 두 번째는 도달해야 할 곳을 목적으로 삼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가깝습니다. 도달해야 될 어떤 곳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력에 대한 것보다는 시작점에서 쭉 가서 어딘가에 도달해야 된다는 의미가 크거든요. 근데 이 시작해서 쭉 가서 도달해야 되는데 쭉 갈 때 직진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해서 도착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스타니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글자로다가 규정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곳에서 출발을 해서 목표점, 예를 들어서 신촌에 어떤 칼국수집이 있거든요. 그곳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갈 때 여기서 이제 이 연습실을 쓱 나가서 그럼 뭐가 나와요? 계단, 문, 계단 나가면 바깥에 도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만약에 왼쪽으로 선택하게 되면 왼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삼거리가 나오거든요. 이쪽 집을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삼거리가 나와서 거기 대각선으로 쭉 가다 보면 그 가는 길 옆에 가로수들이 쫙 있어요. 그 가로수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 가다 보면 거기에 남녀 어떤 연인들도 쫙 앉아있고 외국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식당들이나 이런 상점들이 줄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쭉 통과하다 보면 아주 커다란 배로가 등장합니다. 그 배로에서 거기가 삼거리예요. 삼거리거든요. 한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다? 연희동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연남동 쪽으로 가게 되고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 신천 쪽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한다? 내가 길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삼거리에서 어디로 향한다? 아까 신천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신천 쪽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목표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가게 되나요? 가다가 바뀌고 가다가 변경되고 가다가 변경되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곡선이 아니라 찍짝 되는 거고요. 어디까지 갈 때? 이 목표점까지 갈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직선 한 단위로 봤을 때 요게 하나, 요렇게 된 거 두 번째, 요렇게 된 거 세 번째, 요렇게 된 거 네 번째, 띡딱 딱딱 해서 어느 개수에 도달하게 돼서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럼 뭐예요? 뭐가 나오는데? 개수가 등장한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위. 다시 사전을 보시죠. 길이, 무게, 수효, 시간 따위의 수량을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 그렇죠. 어떤 것들에는 일정한 기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초가 되도록 나누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어떻게 했다? 스타니 아저씨는 단위라는 놈으로 결정을 했어. 이걸 어디다가 대입을 시켰냐면 드라마 대본 희곡, 시나리오에다가 대입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희곡으로 예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그 당시에는 영화 이런 영상은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희곡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작품은 검찰관이라는 이제 러시아 작품인데요. 그건 5막짜리 드라마였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게 된 기준을 작가가 어떻게 나열했다? 막이라는 단위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막, 2막, 3막, 4막, 5막짜리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희곡이라는 놈의 뭐예요? 전체적인 흐름의 구조였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시켜서 아까 목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목표가 뭐라고요? 뭐를 위해서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네. 그러니까 햄릿이 됐던 검찰관이 됐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됐던 그렇죠? 요즘 뭐 재밌는 드라마들 많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들이 됐던 다 뭐예요? 4막, 5막으로 나누어져 있고 요즘 드라마들은 대체적으로 16부작이 많더라고. 그럼 16개로 나눠놨어요. 16개로. 그래서 1화, 2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작품이 갖고 있는 뭐야? 목표가 있더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단위로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래서 단위와 목표. 근데 이게 작품에 관련돼서 단위와 목표도 있지만 하나 더 얘기하셨어요. 배역에 대해서 단위와 목표를 얘기했습니다. 배역. 어떤 역할을 어떤 인물에게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배역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고 어디에서? 희곡에서, 시나리오에서, 드라마에서 배역이 갖고 있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단위가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알아본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드라마를 선택할까요? 더글로리. 더글로리. 저도 아주 재미나게 봤습니다. 예. 그럼 이제 더 글로리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작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작품을 써주셔가지고요. 예. 그 작품을 봤을 때 여러분도 어떻게 판단했어요? 더 글로리라는 놈은 그 작품 자체예요. 배역 말고. 그게 아마 16부작일 것 같은데요. 그쵸? 그 정도의 단위로 나누어져 있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복수요.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떤 목표? 복수였다. 그러면 이제 복수라는 놈을 향해서 뭐가 나뉘어져 있는 단위들이 나누어졌을 때 16부작이었으면 그 1화에서는 뭐야? 이 복수를 하는 거에 있었던 주요 인물이 갖고 있었던 어떤 거에 대한 방향성의 목표를 갖고 있어서 뭐가 탄생했다? 1화의 단위들이 나눠져서 1화의 신이 1, 2, 3, 4, 5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체적으로 드라마들이 36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 36개의 신들이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두 분이 이해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 영상을 되돌려 보시면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작품 전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단위를 굵은 거로 나눴어. 16부작이면 일부에 대한 방향성이 이쪽이었고 이 16개는 전부 다 이리로 가고 있었고 그 부마다 또 목표점이 있어서 그 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또 이쪽을 향해서 단위별로 씬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일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지금 어설픈 기억 속에서 남아있을 뿐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어딘가에 그 OTT에 나오겠죠? 한번 이렇게 보셔서 제가 말씀하신 것들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뭔가가 열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작품에 대한 목표하고 단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 보면은 거기 그 글로리라는 작품에 여러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누가 그 주요 역할을 하셨어요? 그 역할자의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문이요. 동문! 그렇지. 문동은. 그 문동은이라는 이제 배역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 문동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역에게 주어진 전체 작품에 뭐가 있다? 목표가 있다. 그렇죠? 그 목표 때문에 문동은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그 목표에 의해서 어떤 단위별로 뭘 하게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보죠. 동은이가 어릴 적에 아마 고등학생 때였죠? 그 학교에서 체육관인지 거기서 막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게 되면 얘가 뭘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얘가 뭘 한다? 자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퇴라는 거는 동은이에게 있어서 목표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초반화의 목표였어. 그 목표 때문에 뭐야?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 눈물 흘리고 예. 또 청했다가
아무도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이 했던 피해자의 역할 단위가 있어. 그것들을 명료하게 하게 되면 그 동문이라는 인물에게 어떤 목표가 생겨? 벗어나야겠다. 대본에 다 적혀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작품에 대한 백과사전이 아니라 드라마를 보고 했다라는 얘기는 뭐죠? 드라마 대본에 쓰여진 대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범주에서 보면 어디에다 적혀 있었다? 대본에 다 글자화돼서 적혀 있었다. 작가님께서 그렇게 잘 써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본을 읽고, 그쵸? 내가 그 배역의 문동훈이 역할을 맡게 되면 그 대본을 쫙 되풀이해서 쫙 읽어 내려가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런 단위하고 그 목표에 대한 것들을 작가분께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나의 역량으로 대본을 읽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문동훈이라는 배역이 이 전체 16부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의 목표에 의해서 어떤 단위별로 얘가 뭐 간다? 이 자기의 길을 가고 있거든. 그 자기의 길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죠. 제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고 기준으로 글로리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배우 수업에 단위와 목표를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장님, 이 배가 선장님이 가야 될 곳이 만약에 어떤 곳이면 바다라는 길을 항로를 통해서 그곳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도착할 때까지 도대체 여러 가지 해일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무슨 암초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기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선장은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저 목표점, 저 목적지를, 저 목표점을 향해서 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향해 있는 항로를 보고 그 항로에만 집중합니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항로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물론 이 항로는 배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바다 위에서의 길이었어요. 바다 위에서 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원래는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다가 보면은 변수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안 생기죠. 생길 가능성이 있다야. 그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 와중에 그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항로가 요렇게 가다가 어떻게 틀어진다? 요렇게도 틀어지고 쭉 또 가. 그래도 요렇게도 틀어지고 요렇게도 틀어지고 요렇게도 틀어지고 요렇게도 틀어지고 요렇게도 틀어집니다. 사실은 쭉 가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인물 아까 말한 대로 쭉 가면 되는데 가다가 틀어지면서 한 단위가 결정. 첫 번째 항로였다가 틀어져서 두 번째 항로, 세 번째 항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등등 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 항로가 단위별로 바뀐 개수가 생깁니다. 그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문동훈이라는 인물이 복수라는 놈을 향해 갈 때 항로가 어떤 항로들이 있어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선생님이 되어야 했잖아. 선생님이 되기에 위한 항로의 길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기 위해서 누구를 띠리뽕해요? 이사장. 그리고 이사장을 위해서 누구를 또 띠리뽕해? 이사장님보다 더 센 놈. 이사장 자식들이었죠. 자식들. 잘 보세요. 그렇죠? 어떤 목표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항로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다채로워진다라는 거. 그게 누구의 항로였는데? 문동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항로마다 방향성이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아주 드러내지 않고도 살짝금 정보를 주거든요. 근데 누구는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배역을 맡은 배우. 그래야 뭐가 생기는 건데요? 나에게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의지와 해야 할 것들이 점점 탄생되어지고 그래서 바꿔 말하면 얘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점점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럼 작품 전체의 단위와 목표는 작가님이 나눠 놓으셨고 이미 그렇죠. 배역은 배우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네요. 왜냐면 사실은 그 배역조차도 누가 던져주셨는데요. 작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다 해야 돼요. 작품 자체에 대한 단위와 목표를 통해서 있어야 되고 배역으로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대본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일 아저씨는 어디까지 써놓으셨냐면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것이 뭔지를 찾아라. 그것들이 뭐다? 단위다. 곧 해야 될 것들. 그게 단위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 그 단위에 대한 가장 좋은 어울릴 만한 이름을 붙여봐라 이렇게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공정고시 합격하기 선생님이 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튜드라는 걸 하잖아요. 에튜드. 할 때 어떻게 해요? 뭐 1인이든 2인이든 에튜드를 준비해. 그리고 마지막에 에튜드를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올바르게 잘 만들어지면 뭘 붙이죠? 에튜드에 제목을 붙인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에튜드, 뭐 에튜드 뭐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뭘 하는 거예요? 미리 연습해보고 예습해보고 그런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에튜드는 연기에든지 에튜드가 있고 뭐 음악에도 그림에도 다 있긴 한데 그 에튜드라는 걸 할 때 그 중요한 게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쭉 실행하고 외부에서 딱 봤을 때 제목을 정할 때 뭘로 정한다? 이 상황 시작에서 끝까지의 그 인물들 중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혼자 하든 둘이든 셋이든 셋 이상이든 그 인물들 중에 주요 인물인데 그 주요 인물에게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단위들이 있어.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뭔가가 있어. 그렇죠? 그 단위에 대한 좋은 제목을 이름을 붙여봐라. 그래서 뭐가 탄생한다? 넓은 범주로 말하면 뭐야? 반야 아저씨, 검찰관, 더 글로리라는 게 이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작품 자체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복수였지만 더 글로리는 그렇죠? 복수였지만 단위들은 어떤 걸로 나누어져 있어요? 복수를 향한 뭐예요? 그 주인공의 다채로운 단위들의 16개, 32개, 36개, 36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거예요. 다 어디로 향하게 있는 건데요? 복수야. 그래서 이름을 붙여봐라. 우리는 그 씬들을 보게 되면은 씬 앞에 장소, 씬 넘버 말씀드렸잖아요. 씬 넘버, 장소, 때 그리고 이제 지문하고 대사들로 나눠져야 돼. 거기에 제목 써있죠. 해석하게도 없습니다. 그거 작가분이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걸 써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건 누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감독이든 누구든 배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고를 하시라는 얘기. 결정해볼 필요가 이름을 정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스탄리 아저씨는 단위와 목표에 대해서 써놨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단위와 목표에 대한 사고 체계가 분석이라는 부분이 많은 배우분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단위와 목표 부분들을 아주 찬찬히, 그렇죠?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책 광고는 아닌데 배우 수업에서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또 제가 얘기한 것도 잘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듣고 또 구체적으로 실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자꾸 되풀이해서 연습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쌓여지게 되고 분석하고 어떤 연기를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어떻게 해보시라? 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단위와 목표.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배우 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